사실 난 아직도 아내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 역시 호래비가 되었고 이렇게 아내 없이 혼자 된 중년이 되었다. 주위에선 재혼하라고 그러지만 앞서 말했듯 아내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 난 재혼을 하기가 아직도 꺼려진다. 그러던 중 이제 갓 20살이 된 아들이 군대를 간다며 그동안 나보고 재혼을 하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군대를 다녀오면 자기에게도 새엄마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데 아들까지 군대 가고 나면 뭔가 더 적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이 날 위해 괜히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후에 아들이 제대하면 금세 또 결혼 정년기가 찾아올 테고 그럼 나도 혼자보다는 아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아들이 군대를 간 후 선을 보기 위해서 약간의 돈을 받고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중매쟁이를 찾았다. 결혼상담소 같은 곳은 아니지만 워낙에 이 근방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인데 한눈에 딱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귀신같이 소개시켜준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중매쟁이로 인해 결혼에 골인한 부부들도 여럿 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사실 나도 약간은 솔깃해졌다. 아내가 죽은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재혼하겠다고 어디서 누굴 만나서 연애하고 재혼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가 그 중매쟁이라면 나도 이 나이에 새장가를 갈 수 있지 싶었다. 그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드디어 그 중매쟁이를 만났는데 날 보자마자 키가 많이 작아서 아쉽다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새장가 들어도 여자들은 자기보다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면서 나처럼 키가 작으면 여자들에게 선택받기가 어렵다고 하며 내 얼굴을 오목조목 따져보더니 그래도 뭐 눈도 크고 귀도 복귀고 나름 괜찮다고 한다. 살짝 불쾌했지만 뭐 키 작은 건 사실이니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는 회원 프로필 명부 같은 수첩을 하나 꺼내더니 손가락으로 획획 넘기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 얼마나 넘겼을까 이 여자가 좋겠네라면서 나에게 그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사진 속 그 여자의 모습은 미인이었다. 정말 생각보다 엄청 미인이었지만 그렇다고 사진을 100% 신뢰할 수 없으니 일단 만나고 싶었다. 난 그래서 그 중매쟁이에게 이 여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만나볼 거냐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 중매쟁이가 하는 말이 과거 좀 있어도 괜찮냐고 해서 무슨 과거냐고 그러니까 약간은 별거 아니라는 둥 그냥 평범한 과거라며 말을 얼버무리며 미간을 찡그린다. 뭐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 역시도 얼마 전에 아내 죽고 혼자 사는 호래비인데 뭐 누구를 가릴 형편은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리하여 중매쟁이가 소개시켜준 여자를 만나기로 했고 드디어 만나기로 한 약속날이 다가와서 약속 장소인 조용한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중매쟁이는 이미 와 있었고 난 중매쟁이 쪽으로 다가가니 왔냐고 하며 나를 반겨준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문자가 왔는데 지금 차가 밀려서 10분 정도 늦는다고 했다며 잠깐만 기다리면 곧 올 거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면서 긴장이 됐다. 중매쟁이는 나에게 여자 참 괜찮으니까 놓치지 말고 잘해보라며 이 세상 어디에도 저런 여자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벌써부터 기대감이 들었고 만나기도 전에 이 여자를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호텔 커피숍 문이 열리고 누군가 문을 열고 쓱 들어온다. 긴 생머리를 한 40대 후반의 단아한 여자의 모습이다. 난 긴장이 됐다. 그리고 정말 겉모습만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중매쟁이는 그 여자에게 왔냐고 하며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우리 둘을 인사시켜준다. 그리고 앞서 서로에게 말했다시피 대충 서로에 대해 조금씩은 알지만 그래도 자세히는 모르지 않냐며 오늘 처음 보는 자리인 만큼 서로에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쯤에서 나가본다며 좋은 시간들 보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중매쟁이는 나갔고 여자와 나 단둘이 남았다. 여자는 정말 단아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말수도 적어 보이고 수줍음도 있고 나 또 많이 가리는 건지 내가 말을 시키지 않는 한 말을 잘 하지 않았다. 그렇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형식적인 얘기들로 말을 이어갈 때쯤 여자는 너무나 긴장이 된다며 나를 어려워한다. 그래서 그런가 선보는 시간치고 좀 늦게 만났겠다. 이제 어느덧 오후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서 저녁 식사와 술과 함께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고 여자는 그러자며 함께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는 고급 스카이라운지로 옮겨서 고급스러운 요리와 함께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그렇게 맥주를 마시니까 여자도 긴장이 풀렸는지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내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던 그 여자는 이제는 내 눈을 마주치며 눈웃음까지 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수가 많아지기 시작한다. 사실은 여기 나오기 싫었지만 뭐 어쩌겠냐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서방 없는 여자 소리 들을 바엔 키 작은 남자라도 데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까지 한다. 솔직히 키 작은 건 사실이지만 대놓고 그 말을 들으니 좀 불쾌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술이 취했으니 그러려니 생각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갑자기 웨이터를 부르며 과일 한 줄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가려던 찰나 여자는 뭔가 빼먹은 듯 다시 웨이터를 부르며 미안한데 과도칼과 함께 통과일로 갖다 달라고 말한다. 웨이터는 의아한 듯 했고 아무튼 통과일로 갖다 줬다. 그 뒤 여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과일을 깎는데 내가 주로 갔던 고급 술집에서 봤던 모습과 흡사하다. 그러면서 여자는 내게 말하며 포크로 과일을 찍어준다. 그리곤 다시 자연스럽게 또 말을 이어나가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면서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오늘 그냥 날이 새도록 마셔보고 놀아보자고 말한다. 그래서 난 잠은 안 자냐고 하니까 갑자기 내 팔을 룩 치면서 어차피 같이 살 건데 어떠냐며 그냥 오늘부터 졸리면 같이 한방 쓰자고 먼저 말한다. 난 속으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아까와는 다른 이 여자의 모습에 좀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여자와 함께하니 어느덧 시간은 흘러갔고 드디어 늦은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다. 난 그래도 여자에게 이제 택시 태워 보내려고 하니까 여자는 나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싫다며 자기는 오늘 나랑 같이 있을 거라며 애교 섞인 모습으로 키 작은 나에게 기댄다. 그 모습을 보니 또 어찌할 수 없어서 난 그녀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 우리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다. 서로 눈을 떴고 급기야 여자는 나와 눈을 마주치고선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는 것이다. 지금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하길래 난 당황스러워서 아니 어제 같이 있자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자긴 이제 어떡하냐며 이 나이 이때껏 지켜온 건데 라면서 말을 하는데 난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 고개 숙여 울던 여자가 갑자기 나를 보며 이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어떻게 책임을 지면 되는 거냐고 하니까 자기랑 같이 살면 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난 그 여자랑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 여자는 참 넉살도 좋은 건지 결혼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나에게 여보 여보 거리며 잘도 말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무릎 위에 앉는 등 별의별 행동을 다 보이는 것은 물론 저번에 봤던 모습과는 달리 왜 이렇게 치렁치렁한 액세서리를 집안에서도 많이 하는지 단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산티가 줄줄 흐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루는 그녀에게서 핸드폰이 와서 그녀가 받았는데 여자가 하는 말이 언니 요새 장사 잘 되냐며 자기가 가서 매상 올려줘야 하는데 언니도 알다시피 나 지금 시집간 상태 아니냐며 아쉽다고 한다. 그리곤 나중에 기회되면 김 사장, 고 사장, 정 사장 걔네들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가서 매상 팍팍 올려준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난 이상하여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한 거냐고 물으니까 가게 하는 언니인데 요새 매상이 통 안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무슨 가게를 운영하는 거냐고 물으니 별 대수롭지 않은 듯 조그만 물장사 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한때 거기서 날렸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여보야랑 결혼했으니 이제 그곳에서 일도 못하지 않겠냐는 거다. 그리고는 여자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니 집에 왜 이렇게 술이 없냐며 양주 좀 사다 놔야겠다고 말하길래 집에 와인 많다고 하니까 자신은 와인은 안 마신다며 위스키 좀 사다 놔야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이 여자 뭔가 싶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중매쟁이가 했던 과거가 좀 있다는 말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 성 보러 나올 때 단아한 척하다가 술 한잔 마시니 금세 본성 나오던 것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내가 이 여자에게 당한 건가 싶었다. 그렇지만 뭐 사는 건 나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다. 아들은 자기가 없던 사이 새엄마가 집에 들어온 걸 보고 한편으론 놀랐지만 그래도 새엄마에게 정중히 인사를 한다. 그랬더니 새엄마라는 이 여자가 내 아들에게 마치 끼부리듯 어머나 세상에 아빠 안 닮고 키 크고 잘생겼네. 이 팔뚝 좀 봐. 역시 남자는 젊고 건강해야 여자들이 좋아한다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데 나와 아들은 황스러웠다. 그렇지만 여자는 요리도 잘했고 뭐든 척척 잘 해냈다. 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 여자가 점점 더 좋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는 갑자기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하니까 송충이도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듯 자기도 이제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길래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몰라서 묻냐며 원래 하던 일 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다. 새로 시집가서 평범한 여자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는 그 여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났다. 그렇게 난 다시 혼자가 되었고 아들이 전역하고
다시 혼자 된 나를 보고 아들은 그냥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넘어갔다. 중매쟁이는 나에게 왜 오래 살지 그렇게 됐냐며 다른 여자를 또 소개시켜준다고 했지만 난 됐다고 하며 그냥 호래비로 늙기로 결심을 했다. 하지만 뭐 인연이 담아서 누굴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땐 정말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닌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